혼인사명의 209화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이제 일주일은 신금 일간 하나만 남았네요. 사회적 삼합의 시작 신사일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신사일주입니다. 연휴들 좋아하시나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뭐 자영업자분들도 이렇게 연휴, 때로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드는 연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 업장에 손님으로 찾아오지 않는 연휴는 별로 달갑지 않겠죠.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말이에요. 연휴 때 소설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정입니다. 베스트셀러더라고요. 2021년에 쓴 책이던데, 출간된 책이던데 2024년 일본 서점 대상 1위. 그러고 보면 이제 역시 많이 다르면서도 동시에 정서적으로 비슷한 게 아무래도 있겠죠. 이 동아시아 3국은. 근데 제가 한 달에 한두 권 소설은 꼭 읽는데, 소설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읽는데, 글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하는구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 책을 보면 이제 다 선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악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신변잡기성 소설이지만 동시에 판타지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실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서점들이 세상 곳곳에는 있겠죠. 부와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이런 소설은 행복한 삶이란 뭐냐, 좋은 인간관계란 뭐냐,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은 아닙니다만, 평범하게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이 살짝 잠겼네요. 평범함이 어려운 이유는 저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를 들면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이 공무원이야, 뭐 교사야, 좋은 직장에 다녀, 그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사달라는 참고서 다 사주고 학비 걱정 안 하면서 대학 다니고,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표준 스펙을 갖추고 이제 직장 다니고, 평범한 삶이죠. 한편으로는 순탄한 삶이에요.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혹은 훨씬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집안이 망했다, 사업이 실패해서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인생 위기가 시작되죠. 그렇게 이제 파도 치는 삶을 살다 보면 배우는 건 많은데, 행복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겠죠. 저도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해서 나름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 뭐 기타, 타로, 점성술 이런 건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분이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깊지 않은 학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더 깊은 학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보다 깊이가 낮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공부의 지론인데, 그래야 어려운 걸 해야, 깊은 걸 해야 그만한 대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사귐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운이 안 남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건데, 이 명리 공부를 깊게 한다는 것은 이미 삶이 순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웃거리는 거죠.
타고난 에너지대로 기웃거립니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평생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단호히 얘기했거든요. 그러지 마라. 풍덩 빠지든가 아니면 멀어져 떠나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다른 인문학 책을 읽는 게 나아요. 철학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문학책도 읽고 그러면 교양이라도 쌓여. 그런데 어설픈 어중간한 명리 공부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오행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쓸데기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오손도손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그래서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펼쳐지기를 특별히 기대하지 않아도 아주 소박하게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요. 읽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소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소설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자로 옮기고 옮기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일 당장 우리가 이 세상과 작별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 모두 남김없이 하나씩 이 세상에서 떠날 텐데 나라는 존재는 숨이 붙어있는 동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뭘 깨달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냥 돈만 죽어라고 벌면서 많이 벌어서 많이 튀겨서 세계적인 명소, 휴양지, 최고급 호텔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것이 전부인가?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소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하튼 이 작가의 이력을 살짝 봤는데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활자로 옮기면 혹은 그 삶 속에서 여러분께서 상상했던 혹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열심히 간절히 희망했던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책으로 펴내는데 이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글을 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글은 자기 생각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죽이면 말이 되고 말을 죽이면 글이 된다고 함사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생각의 정제 과정 그것을 조금씩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재미 꼭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명리 공부 대충 하실 거면 그 시간을 아껴서 글을 쓰세요. 글 쓸 플랫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5년, 10년 쌓이면 책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로 구비가 되죠. 하루아침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 버려라. 어설픈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전혀 읽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을 봐도 알 수 있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시대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잔잔한 바람처럼 은은한 향기처럼 일상의 에피소드들이 지나가죠. 그걸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생각이 만든 자기에 휘둘려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를 갖느냐, 무아의 경지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내 마음속에 여러 자아가 살고 있는데 어떤 자아에 내가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막 화가 나, 분노가 치밀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다 잊고 용서하고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자아가 있다면 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늘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긍정적 자아,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인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제 이면에는 훨씬 더 악마 같은 징그러운 사람들이 많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실에 아주 냉혹한 매수를 들이대며 있는 그대로 찍으려고 노력했던 영화 감독이 김기덕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은 그가 찍었던 영화만큼 굉장히 추악했죠.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화 감독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이야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사니까요. 저 역시 그러겠죠. 하지만 당당한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인정해버려요. 내가 늘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그 환경, 상황 따져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강자들은 내가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내 실력, 나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요. 다른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도 하고, 타인이 배신할지라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뚜벅뚜벅 나간다고. 진짜 강한 사람이야. 자기의 신념대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 과장된 자기 실력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칠까봐 두렵죠. 그래서 늘 술수를 씁니다. 정직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도 수두룩벅적하고 이 명리판에도 마찬가지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저도 이런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별로 기대하진 않는다. 파랑새가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AI 명리 개발하고 싶다 했잖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우리 막내. 대학원에서 AI 전공했다. 같이 만들고 싶다. 고맙죠.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제 모토인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역시 정직한 승부를 해야겠죠. 정말 세상에 선 보일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상담하는 것처럼 결과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세상에 오픈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잘 해봐야겠죠. 거기에 나중에 홈페이지 만들 사람, 앱으로 만들 사람, 이렇게 다 좋은 사람들과 다 인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굳이 지금 막 선정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건 무의로 이루어진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 이 AI 분야도 마찬가지. 어떤 업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 테스트 해봤거든요. 꾸준히. 그 결과값을 보면 한심해요. 솔직히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리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받아보면 그럴듯하죠. 뭔 얘기인지 냉철히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은 운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쓰레기예요. 나하고 무관한 얘기잖아. 소설과 다름없잖아. 그걸
돈 주고 책을 사서 읽는 게 낫지. 왜 그런 것에 돈을 쓰냐고. 인생살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겐 항상 파랑새가 날아옵니다. 파랑새도 쫓아다닌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명리학이 여러분의 파랑새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명리학이 행운을 불러다 줍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다 50분의 1의 디테일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이 마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명리에 기웃거리고 이 발길을 매면할 수 없다면 제대로 풍덩 빠져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풍덩 빠지는 것, 호수에 풍덩 빠지는 사람과 밖에서 호수물을 내려다보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간접 경험이죠. 내가 풍덩 빠진 분야는 한정적이에요. 그걸 잣대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반드시 발생해요. 특히 명리적으로 따지면 위기가 닥칠 때, 호운이 끝나서 이제 흉운이 올 때, 갑자기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할 때, 그럴 때 인간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쉽게 극복되지 않아요. 멸균실에서 자라난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 홀로 설 수 있는 힘, 모두가 바라긴 합니다만 홀로 설 수 있다는 건 곧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직장에 반드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고객에게 깍듯하게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힘을 기른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닌데,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의 충전도 필요합니다만 항상 정신의 충전도 그만큼 소중하다. 내 생각에 계속 원료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원료가 없으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그냥 생각을 나한테 많이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잡생각이라고 하거나 잡념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 보셔라. 항상 이제 신년이 다가오면 이제 내년 운세 이런 거 궁금해하고 거기에 또 돈을 쓰고, 근데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냐는 거지. 그 옛날 종이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에 있는 거 오늘의 운세 열심히 읽는 거,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창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게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나의 풍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풍요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풍요를 만들고 가는구나, 풍요에 풍요를 더해 주었구나,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서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자 양성도 끝낼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죠. 최근에 강호의 명리 풍수 전문가인 조영원 선생님이 구설에 올랐죠.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강연 이러이러한 걸 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겸손해야 돼요. 이 당당함과 겸손함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김어준의 당당함은 겸손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 단어로 압축하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범한 삶을 갈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아니요, 그거 불가능해요. 어려워. 내가 평범한 삶을 살려면 환경과 사람이 다 평범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항상 주변에 또라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게 가족이든 직장이든 혹은 내 주변이든 그 관계를 칼로 자르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부자유한 존재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니 스스로 살려면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야의 이 기술적인 지식,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깨닫고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보여주는 이 학문, 이 겉으로 사주 푸는 것, 이 수준이 아니라 그 통찰하는 것, 통째로 내가 통찰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지면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늘 시사에 예민해야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그 키워드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과학 등등등. 아는 분 아실 텐데 이제 이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의 이제 미고비 비만 치료제가 국내 10월에 이제 상륙하죠. once weekly,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 인젝션 2.4mg. 이 로고 자체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서 따왔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레스커상, 이 GLP-1, 이 비만 치료제 이제 원료예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가 이 주사제를 써서 체중 감량했다. 이제 이걸로 굉장히 떴죠.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가 너무 커져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거대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제약사들,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사제, 제형, 그 다음에 경구,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는 것에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에서 이제 이 침습해서 이 액을 공급하는, 약을 공급하는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이 장기 지속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거울 거고 굉장히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지금 핵심 화두고 돈이 당장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돼. 야, 무슨 뭐 주사제 막 한 달에 130 몇만 원이라는데 미국 기준으로 주사까지 맞으면 살을 빼야 돼. 운동해. 근데 명리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신이죠, 식신. 식신은 살찐다. 의식주. 근데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식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에너지를 설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몸을 움직인다고. 그죠? 인성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공부를 통해서 인풋하는 거고, 식상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성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뭐 적극성, 표현성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표출하는 거죠. 에너지를 설계한다고. 그런데 그게 식신이기 때문에 난 식신밖에 없어서 자꾸 먹고 싶어. 먹다 보니까 양이 늘어. 몸이 비대해져. 더 먹어. 근데 에너지의 속성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명리의 대단함이라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다층의 레이어, 그 이면에, 그 속 안에, 그죠? 다양한 의미들을 길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식상의 에너지, 먹는 걸로만 쓰지 말고 운동을 해서 자꾸 나를 단련시키고 슬림하게 해야죠. 그럴수록 먹는 양도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당뇨 치료제에 굉장히 치료 효과도 있고, 원래 이게 이제 그런 효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장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뭐에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열광하는 거죠. 국내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쓸 겁니다. 기존에 이제 한방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거, 보약, 한의원,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됐다. 봐야죠. 많은 다이어트법과 관련된 뭐 상품들이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 등등등, 뭐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쓸모없다. 얘가 지배하겠죠. 앞으로 이런 시장을 쭉 보고, 관련 종목들을 또 공부해보고, 공부는 모든 분야에 다 걸쳐있다 이런 거예요. 공부하면 알게 되죠. 자, 요즘에 뭐 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칠불사도 나오고 명태균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이 길게 보면 나를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내 두뇌를 자극하니까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죠? 또 생각만 하고 자꾸 앉아있어. 그러면 앉아서 뭔가를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뇌가 엄청난 에너지 잡아먹어요. 그러니 또 식신이 발동해서 이제 앉아서 계속 먹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일단 기본이다. 그걸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전혀 없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주사 한 달,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 몇 개월에 10kg 뺐어? 돈 넘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맞아야지. 요요 현상 금방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비만 환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요요 현상으로 또 돌아오고. 근데 운동이나 이 섭생 관리 얘는 익숙하지 않아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습관을 안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의존한다. 이 의존성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독서도 중독까지 가면 안 돼. 항상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죠. 컨트롤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똘똘하다 원하는 사람들이 버리기 쉬운 그런 오류는 타인은 모르겠지. 그래서 사기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모를 것 같지만 안다고.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거, 항상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다고. 왜냐면 그들은 그 분야에서 그런 것만 찾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이 일순간 무너져요. 물론 인천 전세 사기범 집행유예 받는 것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정관의 무서움을 알 수 있죠. 저러니까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면 이제 후배들한테 가서 딜하고 그러겠구나. 야, 네가 집행유예 때려주면 나중에 내가 또 뭐 도와줄게. 우리 로펌에서 같이 일하게 해줄게부터 등등. 왜냐면 사기범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걔들한테 높은 수임료를 받아서 판검사들하고 딜하면 특히 판사겠죠. 이럴 때는. 그럼 집행유예로 나와. 징역 10년, 12년 받았던 사람들이 1심에서. 그러면 돈의 위력을 그들은 느끼겠죠. 이제 그 얘기가 뭐예요? 사기쳐라 아니에요. 사기쳐라. 전세 사기쳐. 그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어. 단 크게 쳐. 왜냐면 돈이 많아야 돼. 우리 쓰려면 수임료 많이 내야 되거든. 어설프게 두세 채 갖고 장난치다 보면 나중에 걸려들어도 높은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니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얘기잖아. 어떤 사기를 쳐도 돈을 뻥튀기 시켜서 크게 치라는 거 아니야.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 이 추악한 현실이 있잖아. 아름다운 소설에서는 그게 잠시 잊혀지지만 그 현실에서 냉철한 판단력, 분석력을 갖고 살아가되 마음속에는 항상 휴남동 서점 같은 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키워나가야 되겠죠. 저절로 크나야 공부하고 책 읽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유지되는 거지. 뭐든지 가꾸지 않으면 다 시들어버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사일주 정관 깔고 있습니다. 정관.
내 일지에 정관이 있다. 나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사, 젠틀맨 이런 거죠. 여자도 바른 사람이에요. 승려, 그렇죠. 관은 항상 바른 태도야. 나를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 품격이 있겠죠. 제가 신살주라서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주든 장단점, 긍부정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엄격하면 또 문제가 되죠. 내 원칙만이 옳아, 내 자존심 굉장히 내세우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매너 있겠죠. 기품이 있단 말이야. 특히 이제 신사일주는 자체적으로 이제 간지와 병신합이 되면서 식상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공부가 뒷받침되고 그러면 언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 무식상인데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이 사화의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 그러니까 내 이 사화 정관을 가질 때 나는 빛난다 이 뜻이에요. 동시에 빛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있겠지. 천간에서도 병신합, 병화를 추구하는 글자니까 밑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핀 조명을 딱 때려주면 얘가 확 빛나겠죠. 그러니까 신금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런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신금 자체가 좀 까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신금만 보면 사람이 까칠하고 다 헛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판단 기준을 열악한 판단 기준을 쓰지 말라고요. 이게 다 편견이야. 아주 낮은 단계의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 분들이 막 주장하는 거 이렇게 가끔 보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좀 알아야 그게 들려. 윤석열처럼 모르니까 이게 말귀가 어두운 거예요. 본인 스스로 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반짝반짝 관을 가질 때 이 관을 내가 나 스스로 만들든 내가 회사를 만들든 내 브랜드를 키우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연월과 연계되어 있다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빛나는 그런 거죠. 사회적인 명예를 얻거나 이럴 수 있어요. 사적으로 쓸 수 있고 이 연결성에 따라서 공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신금은 돈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명예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는 고든 정관적 가치를 지킬 때 병신합 식상을 쓸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까지만 갈까요? 지장간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무경병. 여기 보시면 이제 관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관인상생. 이 무토라는 정인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 무토를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앞에서 주저리 떠들었던 걸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어. 이러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일기 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는 이 작은 채널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 그 자체가 공유야.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져.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돼. 그럼 일종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논리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사상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 세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주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게 됐을 때 타인과의 유대감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특히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겐 관이죠. 그래서 이게 경금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왜 편관인데 키우냐? 물상으로 보면 이게 가을의 열매란 말이야. 태양빛 필요하죠.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경금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거기 화기의 담금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러기만 하면 다 없어져요. 녹아내리죠.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는데 여전히 매달려서 뜨거운
가을 태양빛을 쬐면 얘의 가치가 급락하겠죠. 그래서 살인상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얘한테. 무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신금 입장에서는 정인의 그런 순수함, 이런 것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사화가 경금을 장생시키잖아요. 그럴 때 나의 원칙, 나의 가치관,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이 겁재를,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존재를 키우고 그가 잘 되도록 밀어줄 수 있는 에너지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일주는 이 천간의 경금, 겁재를 장생시키기 때문에 이타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는 글자고, 타인을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신사일주의 중개명의 철학 굉장히 많은 겁니다. 뭐 3대 일주가 있는데 뭐 신사정이 어쩌고 이제 이런 것은 모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맨날 쓸데없는 걸 외우게 돼. 신사일주만 중개명의 철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간지를, 이 일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을 열심히 장생시켜줬어. 근데 이 쉐기가 나를 배신해. 이럴 수 있죠. 그 동생이든 누구든. 그죠? 그러니 그런 열받음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내가 다 밀어주는데 쉐기만 잘 되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관으로 타인을 지배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내 말 좀 듣기를 바라죠. 그러면 내가 널 키워줄 거야. 말은 죽어라 안 들어. 막 배신해. 예를 들어서 얘를 치면 해수잖아. 사회충. 그죠? 이 경금이 운에서 이 연월에 해수하고 딱 손잡고 꽝 쳐봐. 그러면 배신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거 막 뱀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백사다. 그래서 영험하다. 흔하지 않다. 뭘 흔하지 않아. 신사일주도 그죠? 육식간지로 따져보면 인구수 대비해서 딱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 정도는 있다고 평균. 그죠? 쓸데없는 거고. 대신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내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해수 있으면 손상을 입히려고 하겠죠. 그죠? 내 정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피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은 잊지 않아요. 딱 기억한다고. 나쁜 놈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굉장히 나에게 잘해준 사람, 정말 내가 믿는 사람, 고마운 사람 역시 잊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강점이죠. 그런 정관적 바른 가치, 관, 내가 세운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일단 남녀 그때 가서 더 얘기하기로 하죠. 12운성으로는 사주입니다. 쇠병사며 절태는 항상 뭐다? 육체보다는 정신인데 이따 예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무조건 달달달 외워서 무조건 정신으로 가야 돼. 아니야. 신체 개발을 하면 안 돼? 단련하면 안 돼? 되죠. 된다고. 그것이 달라요. 특히 사유합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금 에너지의 근을 충분히 갖추게 되면 당연히 육체적으로 신체를 쓰는데 역시 인성을 갖고 있거나 운에서 이제 인성을 만나거나 혹은 인성 에너지를 조합해서 생성시키거나 하면 당연히 많은 공부도 하고, 이 공부를 떠나서 이제 문화예술계 이런 쪽도 다 인성 분야니까 정보 지식, 국정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예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사지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필수죠. 그런 직장에서 두뇌 쓰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사일주도 간지압으로 식상 에너지 만든다는 것,
병신합으로 내가 회사 차리면서 식상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 혹은 직장 다니면서 식상 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직장 안 다니면 인생이 실패한다? 그런 일주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겁살이야. 배우자 자리에 이게 지금 신자진 삼합으로 했을 때 겁살이고, 일간으로 따져서 그걸 결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항상 제가 12신사는 연지를 기준으로 하라고, 연지 삼합을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참고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일주론에서 겁살, 겁재천, 그 중에서 이 겁살은 겁재할 때 그 겁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병신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태양빛을 잡아서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있어요, 병신합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애정도 이게 꾸준히 영원히 이렇게 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단순히 겁살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제 더해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왜냐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무죄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제 또 지지를 먼저 보시면 묘사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잘 들어오죠. 묘사 합으로 들어오니까 재생관으로. 그런데 이미 배우자 자리에 겁재가 있잖아. 묘사의 과정에서 을경 해가지고 항상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겉으로 정관이니 참 좋은 배우자, 그건 이제 이 겉의 모습일 뿐이죠. 항상 지장 간의 관계 속과 이 대운과의 관계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줘야죠. 그런 속성이 있는 거야. 자식을 낳으면 굉장히 바른 자식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조합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주는 그냥 일주야. 일주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공부의 기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사주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AI 데이터를 보면 당신은 신사일주기 때문에 어쩌고 막 해놓고 생쇼를 하는 거야. 다 강론이죠. 다 강론이야. 예를 들어서 뭐 미월에 태어났으니 어쩌고저쩌고 다 따로 놀아. 글자가 유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건 사주팔자가 아니야. 사주팔자 해설이 아니에요. 그냥 파편적인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이 갑의 입장에서 12운성, 을의 입장에서 12운성 이렇게 분석해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갑은 진짜 힘들겠지. 그죠? 사오미 병 딱 만나가지고 힘들어. 이런 거고. 을목 입장, 편지 입장에서 욕지. 그러면 이 욕지를 가졌다는 건 무조건 또 이제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욕지는 어쨌든 도화의 속성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 바른 남자야. 뭐 공무원 남자 예를 들면 그런 직장생활하는 남자, 바른 남자, 나하고 합이 좋은. 근데 자칫하면 이 남자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배우자 자리에 겁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남자는 반짝이는 남자야, 빛과 같은 남자야, 잘생겼어, 잘났어, 그래 다른 여자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기를 가진 남자야, 그런 것이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수양할수록 괜찮아지니까. 근데 그런 인자가 들어있으니 그것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발현시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수양해야지. 내 그릇이 커져야 돼, 마음 그릇이. 근데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안방에 다른 여자 있잖아. 그죠? 그 여자를 내가 어때요? 살인상생 해주잖아. 경금 입장에서는 사랑한다고.
그런 거고, 또한 지지에서도 사신합, 사유합 이렇게 하면서 항상 운에서 비겁을 만날 때 남자가 쉽게 이렇게 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글자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어떤 문제도 있는 그런 거예요. 다 그렇죠 뭐. 이 신금의 물상 뱀 가지고 푼 것도 많고, 이게 이제 용광로에 뭐 이게 쇳물 어쩌고 하는데, 새인데 이제 이게 정밀한 이제 그런 금속 같은 거잖아요. 날카로운 칼 같은 거, 그런 도구. 그래서 이게 녹아서 병신합수 해서 이제 뭐 쇳물 뭐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으로 보면 이 무대 밑에서 이 스포트라이트 쏘는 거예요. 사와 빛을 쏜다고 얘는 빛이야. 그럴 때 신금이 써 있으면 이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다른 글자들하고 연결될 때 얘가 빛이 아니라 열의 속성으로 바뀔 수는 있죠. 근데 이 자체로는 얘는 빛이에요. 신사일주는 나를 알아주기를, 내가 유명해지기를, 내가 그래서 빛이 나기를, 내가 명예로워지기를,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건 굉장히 싫어한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팔거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는 정화 등대, 이 바닷가의 등대와 같은 이런 속성을 유지하고 싶겠지. 은은하게. 그죠? 누군가가 주목해주잖아. 이 껌껌한 바다에 폭풍을 쳐봐요. 저 멀리 있는 등대 하나가 수많은 배를, 그리고 배 위에 사람들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게 다 이 정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 같은 거야. 근데 그것이 물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신금은 화려한 빛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숙명적으로 이 빛과 멀어지는 때가 와요. 병화를 잡아도 병신합수. 그럴 때 이 명예, 그죠? 권력, 내가 브랜드가 세상에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식상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표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됐어도 때가 되면 다 그런 것들을 놓을 줄 아는, 항상 무대의 조명 밖으로 내가 자진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잘 길러야 돼요. 이게 정관 가진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거야.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명예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 상품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나를 상품으로 만들면 빠르게 나 자신이 소진되고 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이 초래한 거예요. 경호신사, 신사청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꼭 넣는 명조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풀어보겠습니다.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사주입니다. 딱 두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금, 화. 이런 거 못 푸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워. 뭘 어려워요. 인데 그대로 풀면 되지. 자, 간단하게 푼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4월에 태어났다. 반짝반짝 태어났다. 무식상사주인데 천간 일기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꾸준히 보신 분은 이해하실 테고, 그런 속성도 있고, 내가 무식상인데 이 사중병화, 이 사화라는 조직에서 살아가면 병신합수 내 일거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어를 만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식상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라는 조직의 특성이 뭐냐? 방송, 연예, 광고, 홍보, 백화점, 뭐 조명회사, 그죠? 게임회사 요즘 같으면 뭐 등등등, 유튜브, 뭐 영상 제작 업체 등등등, 그런 업체에서 일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데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대 때 보면 사오미에서 미토를 무조건 공엽에서 있는 것처럼 막 쓰면 안 돼. 공엽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엽의 의미도 제대로 배우면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죠. 여튼 운에서 이제 사오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편인 사회, 편인 이런 조직과 연결된 큰 조직이죠. 편인
문화예술계에 내가 투신한 식신이 임해야 되니까 연극계에 투신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돈도 벌지만 돈이 크게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재생살 되는,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들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여성 편력이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나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의 다른 비겁하고도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고, 이 사진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에 경호신사라는 게 명예를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이후에 나도 이제 유명해진다, 이런 속성이 있는데, 나의 유명세는 이 사업의 방합, 이 해외 자리까지 국제적인 명예, 이 방합을 짠 것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연월의 비겁들을 다스리는 굉장한 명예라는 거죠. 엄청난 명예라는 거다. 이런 것을 크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근이 없는데 유금 이렇게 사유 쭉 하려고 하는 이제 근이 돼주는, 내가 이런 큰 명예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스리면 어때요? 내 권력을 장생시켜주고 나는 또한 내 브랜드로 이들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병술대운에 떴는지, 이럴 때는 이런 운에는 오수랍, 사술, 유술 이러면서 이 술토에 뭐가 담겨있나? 거기서 뜬 게 병환에, 그럼 병신합이네. 나만 뜨는 게 아니라 같이 뜨네? 그러면 그때 이 영화배우한테는 이제 이런 것이 롤이에요. 롤. 주연. 이런 거죠. 정관. 그것이 떠서 내가 공동주연을 어떤 영화를 통해서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명예. 왜냐면 이 해외 자리에 관까지 다 들어온 것에서, 이 정인에서, 관대의 정인에서 뜬 병화를 같이 먹고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같이 유명해지는 거죠. 배우들을, 같이 연기한 배우들하고.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자, 이런 운에도 이제 공부 많이 할 테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도 이게 영화 감독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죠. 그럼 이럴 때는 사회충 이런 건 또 뭐냐? 제가 일부러 해설 안 해줄 겁니다. 그거 다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명리학 강의만 해,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공짜로 하는 거잖아, 돈 안 받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내 자유인데, 그죠? 저한테 돈 내고 명리 제대로 배우는 분들은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명리학을 가르쳐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 영상 그런 거 아니잖아. 자꾸 저를 좀 구속하려고 하지만 내가 구속 되겠냐고. 그죠? 여러분은 그냥 수많은 명리 채널 중에 하나로 그냥 가끔 보는 거잖아요. 물론 열심히 꾸준히 보시는 분들 계시고, 얘는 좀 남다르네, 얘한테 배우겠다. 극히 일부이지만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그런 것에 가치를 아시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보시는 분들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 명령해, 여러분에게 내가 뭐 하라고 조언을 할지언정 강요하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살듯이.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딴 데 가서 주역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명략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면전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면서 왜 그래? 제가 만만해 보여요? 제가 계속 만만한 존재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하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한테만 잘해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잘할 수 없다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른바 무주상보시를 펼칠 대상은 따로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가끔 명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존재들 외에는 인간 관계를 폭넓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내 부모하고 모르는 존재들 아니야. 그게 사회적 지위 이런 거 후광 효과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친 사람들이 있지. 진짜 한심한 때 그런 시간에 자기 삶을 충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 진짜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 고유성, 그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거 저절로 되지 않아. 템플스테이 잠깐 갔다 와서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 도루묵이야. 휴남동 서점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하고 독서 모임도 갖고 좋을 것 같지. 그때뿐이라고. 왜? 지속되지 않아요. 깊이 자기 자신이 풍덩 빠진 후에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주기적으로 진통제 맞는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밀하게 해석해 보세요. 제가 더 오픈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한 거야. 구조를 읽어드렸잖아. 이젠 왜 옆에 원형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